2024 개정 관제인 직무편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산관제인 선임 전후의 업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건의 파악 및 채무자에게 연락해야죠.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선고일 전에 관제인 예정자에게 파산관제인 선임 예정사실 및 파산 선고 일시를 통지함과 아울러 전자송에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관제인에게 조기에 파산 신청 기록을 열람하여 관제인 선임 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해 두어 채무자와의 면담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관제인은 기록을 열람 후 법원의 보정명령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보정 내용, 신문기일에서 진술한 채무자의 진술 내용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사유 등에 주목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질문하고 제출을 촉구할 자료의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면 사건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할 서류를 파산 선고 당일 지참해 채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서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관제인은 기록 열람 과정에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파악한 후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파산 선고 일시와 장소 및 선임이 예정된 관제인 등을 고지함으로써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일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채무자의 신청인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관제인 보조인한테 투살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거죠. 앞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 적고, 물론 뭐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채권자의 어떤 추심으로부터 시달리는 것 때문에 신청서에 그게 노출되면, 근데 신청서에 노출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그 관제인 신청서에 제대로 적어야 되는데, 적지 않아서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돼서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그걸 또 하기 위해서 대리인한테 뭐 또 연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채무자의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적지 않고 보호를 한다면은 반드시 선고 전에 보조인이나 관제인에게 실제의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은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파산관제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우편물 등을 관제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하고 있으므로 파산관제 이와 같은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뭐 사실상 이렇게 촉탁하는 경우는 뭐 드뭅니다. 저는 다른 관제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고 당일에는 파산관제인 선임증을 수령합니다. 법원은 법정 또는 신문실에서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 결정 내용과 파산관제인의 선임 사유, 채무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한 후 관제인에게 선임증을 수여합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해요. 신용관리 취업 지원 등에 관하여 외부인과 협력하여 파산 선고 당일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센터,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 파산관제인 소개 및 업무 내용,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파산관제인은 법원 신문실이나 관제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파산관제인이 지휘와 업무 내용, 절차의 진행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주로 이제 이거는 서울회생법원은 1호 법정에서 선고 당일날 하죠. 관제인하고 보조인이 나눠서 합니다. 보조인인 경우 보조인을 소개시키고 전화번호 알려줘 향후 파산관제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할 나갈 인력이라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파산관제인의 선임 사실만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 채무자 중에는 자신이 예납한 비용에서 관제인이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파산관제인을 자신이 대리인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채무자 및 채권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법원의 감독 아래 중립적인 지위에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업무를 수행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됨을 고지하는 등 파산 절차의 개요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직된 태도를 풀어주고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등 효과와 일반적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울회생법원 파산 몇 단독 파산 선고 안내문과 재료 제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는데, 파산관제는 이와 별도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에 관한 조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협력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파산관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 직전 채무자에게 문건을 전달하면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했던 영수증을 교부하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뭐 못 받았다 또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파산 선고 당일 제출할 서류를 설명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미 선고 전 14종 서류 중 누락된 서류에 대해서만 추가 제출을 요구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옛날 29종에서 14종으로 2020년인가 그때부터 14종으로 또 확 줄였죠. 면제재산 제도 안내합니다. 채무자들이 면제재산 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가 최초 전담 시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와 범위를 알려주고 파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선반 서면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대리인들이 해줘야죠. 원래.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하고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확인한 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파산 선고 거주하는 곳이 달라지는 경우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거주지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채무자가 자신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64조 제1항 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관계에 관한 설명이 진실한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라고 거주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관제인이 추후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확인. 채무자가 파산 신청에 기재한 직장과 현 직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현 직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용주 명의 확인서, 급여 지급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지 직장과 금융태 등을 확인하여 면담이 가능한 시간 내에 협의하고요. 다만 다수의 파산관제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직장 확인 등은 파산 선고 당일보다 면담일에 확인의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고지합니다. 파산 신청 기록을 통한 사전 검토가 마쳐진 경우 파산관제인은 면책 불허가 사유를 간단히 간략히 안내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채무자에게 소인자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당일의 조치, 그죠? 파산 선고 당일날 조치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상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